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장중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 후에 오늘 하루의 마감을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 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어요. 보시면은 다우라든가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미국 쪽에서 이제 이 페드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추가 긴축 우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하락을 했었고, 그거를 우리가 또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침에 또 생각하셨을 거예요. 또 장중에 실질적으로 좀 주가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재정 여건이 크게 긴축되지 않았고, 고용 시장은 여전히 강하고 빡빡하며 인플레이션도 목표치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통화 정책을 긴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애틀랜타 총재도 인플레이션 강세로 인해 한 번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해서 국내 시장에도 그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좀 깨면서 상승으로 좀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나왔던 이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급등한 부분도 시장에 많은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진 않았고, 이게 영향을 많이 받으려면은 미국에서의 이 빅스 지수가 흐름이 강하게 상승세가 나오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시장에 정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데, 상승은 했지만은 그렇게 크게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국 시장은 상승으로 마감했던 하루였고, 특히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보면은 소형주가 상승세가 많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중형주 상승세 나왔고,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 작업을 좀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세분해서 좀 보면은, 자, 코스피 쪽 볼게요. 자, 외국인하고 기관이 대형주 쪽은 어때요?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보시면은 중소형주 매수를 하고, 또 기관 쪽에서는 소형주 매수. 그래서 외저들의 수급은 중소형주 쪽으로 들어왔다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한 것 치고는, 종합적인 거 부분 치고는 상승 종목이 좀 더 잘 나오는 그런 하루였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491개 상승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64개 상승으로 마감하고, 하락은 715개, 살짝 상승 종목이 좀 더 많은 좀 하루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형주, 그 다음에 소형주, 그리고 또 중형주도 상승했는데, 대형주하고 소형주가 좀 상승세가 좀 나왔다.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포스코 그룹주죠. 제가 여러분들께 과거에도 그룹주들이 한 번씩 동반 상승했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포스코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전부 다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주가 좀 강세를 좀 보이면서 상승의 좀 흐름이 좀 나왔던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테마적으로 좀 봤을 때 중국에서의 뭐 철강 생산량 제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포스코, 현대제철, 열연 강판 가격 인상 소식이 나오면서 철강 관련된, 관광 관련된 테마들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4대 강포 활용 적극 강구 발언. 그래서 4대강 복원에 따른 이 테마주들, 뭐 오늘 유화공영이라든가 자연환경 등, 그 다음에 웹스, 특수건설 등, 뭐 우원개발 등 갑자기 후반에 급등을 하는, 그래서 이하공영 같은 경우 26% 넘게, 자연환경은 뭐 17% 상승세가 좀
나왔거든요. 갑자기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상호 지식 재산권 분쟁 사실상 해소. 그래서 국면 진입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자력 발전 관련된 종목도 아침부터 그냥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 독점 송전 시장 민간 개방, 그러면서 전력 설비라든가 전선 업체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요 부분은 조금 정치적인 부분도 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민영화 쪽으로, 한국전력 이 부분에 있어서 민영화 쪽으로 방향이 조금 잡혀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스크가 스페이스X, 어제 이제 기사가 떴었어요. 국내 통신 3사의 스타링크 협력 제한,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된 테마들이 상승했고, 이 부분은 제가 성장주로서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게 뭐 장기 사이클로 해서 끝날 사이클이 아니에요. 뭐 드론도 마찬가지고 UAM이라든가 모든 것들, 위성 관련된 종목들은 대시세 사이클이 나옵니다. 이게 1년, 2년 끝날 게 아니고요. 보시면은 2차 전지 에코프로라든가 그 다음에 LNF 같은 거 보면은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그러듯이 이런 우주 산업 관련된 종목도 장기가 아니라 시세에 의해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폴란드 방산업체 방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 좀 상승 나왔고, 그 다음에 비철금속 가격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비철금속 대만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3월 에스텍티 수출액 호조에 대해서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들 상승하고, G7에서 해상풍력 및 태양광 대폭 확대한다라고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 상승했고, 어제 이제 기사가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많은 언론사에서 다루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용병 기업이죠. 와그너 그룹 수장이 갑자기 공돈론 이야기를 했어요. 푸틴 대통령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 나오면서 관련 재건주들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국내 엠폭스, 이제 원숭이 두 창인데 이거를 엠폭스로 이름을 이제 바꿔서 부르죠. 이게 세계적으로 이제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데, 10명이 나왔었는데, 지금 3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3명이 됐는데, 이게 한 자리 숫자일 때는 괜찮아요.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두 자리 숫자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두 자리 숫자가 나오서부터는 더블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유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 조금 안일한 대응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전에는 얘들이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관련 진단 시약 구매 계획이 없다라고 했어요. 지금 질병관리청하고 보건환경여건 실험실에서 2010년 자체 개발한 검사법으로 해서 진단 시약 공급을 위해 별도로 계약한 민간 업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현재 정부가 보유한 시약은 4,400명분 정도, 그래서 하루에 200명까지 진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확산이 돼버리면은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약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코로나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한번 발생을 하니까는 급격하게 그때 숫자가 올라갔잖아요. 요게 이제 엠폭스가 과거에 이제 2000년대 싱가포르 쪽에서 이렇게 발생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는 이 공기로서 전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지난해 이제 나왔을 때는, 지난해 또 언론에서는 공기적으로 전파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될지 안 될지는 우리도 솔직히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공기로 전파가 된다는 이 이야기가 나와버리면은 급격하게 모멘텀이 형성이 돼가지고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두 종목 기술적으로 좋다라고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종목 잘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미국 쪽에서의 IRA 수혜 기대감 지수, 현대차 그룹 전기차 24조 원 투자 이러면서 2차전지 리튬 테마들이 상승했고, 그 다음에 UAM이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외비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소식에서
UAM 관련된 테마 상승했는데, 이건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이제 UAM이라 하고, 그 다음에 RAM은 지역 간에, 그래서 부산에서 뭐 대구로 간다거나, 아니면 또 광주에서 뭐 전주로 간다거나, 이게 도시 간에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시행이 될 거예요. 일단은 도심 항공, 뭐 서울에서 따지면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뭐 서울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잠실 쪽, 여기에 이제 정거장이 돼가지고 어때요? 운항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지역 간에도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스타링크 이야기를 하면서 우주 산업, 드론이라든가 UAM 이런 것들은 뭐 1, 2년 안에 이게 성장하고 끝날 게 아니다. 3년, 5년, 또 길게는 10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중국 리오프닝 본격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항공사 중국 노선 재운항 및 증편 소식, 인천공항국제선 여객 회복세 등의 항공 관련된 종목들 상승을 했고요. 저는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지만은 국내 항공사보다는 중국의 항공사에다가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10월 이후부터 이 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방은 제한적이고요. 레버리지는 보유를 해야 됩니다. 지금 기사를 좀 보니까 뭐 공매도 물량도 엄청나게 쌓이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가요? 하방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매매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하락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지금 최근에 와서 좀 가열된 부분도 좀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서 그러는지, 이거 보시면은 이달 들어가지고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역대 최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거 공매도 때린 분들 아마 이번에 상당히 타격이 크게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은 매수 기회예요. 그리고 2800에서 2900 잘하면은 3000인데, 요 3000을 가는 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세가 가버린다고 하면은 그 3000 이상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국내든 미국이든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 등 주가가 상승은 하고 있지만은 큰 매도 물량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주가가 좀 더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공매도 이쪽에다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번에 크게 한번 손실이 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10월달 이후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환율은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예요. 오늘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좀 했지만은 추세 자체가 이미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꺾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환율은 1100원, 추세적으로 어느 시점에까지 이제 가서 1100원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한번 1100원대까지 들어온다 보면은 되겠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 관심 가지시고 항공 관심 가지시고 베어마켓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지수인데 오늘 이제 조금 흔들렸어요.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LG엔솔이라든가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록스 등 이런 또 시총 상위 있는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제 보합권에 마감을 좀 됐는데,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마 놓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왜 내가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후회를 할 수도 있고요.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경기와 주가가 반드시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게 한국 주식의 특성이에요. 이 경기하고 같이 맞춰서 간다고 하면은 좋은데 한국 시장은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은 되시겠고, 추세적으로도 지금 봐도 주가가 이미 돌아선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3316포인트 이 윗방향까지도 열려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치고 가버리냐 아니면은 중간에 갔다가 한번 저항 맞고 떨어지느냐, 이거 관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상승하는 흐름에서 3000포인트까지 만약에 오는 데 있어서 매도 물량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더 높이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코스닥도 지금 보면 1060포인트 여기까지도 열려있는 상태예요. 조금만 더 가면은 충분히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포인트 하나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어떤 뭐 악재, 뭐 긴축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호재에만 반응하시고요. 악재는 그냥 그런가도 하고 둔감하게 반응하시면 되겠고, 이게 쭉 상승하다가 갑자기 음봉이 크게 만들어지는 그 자리가 나오면은 그때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루 이틀 정도는 지켜보다가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석은 좋아요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 안 되신 분들은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고요. 정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리셔서 작년에, 재작년에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그것들을 다 만회할 수 있는 한 해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